다음으로는 우리 그 민주당 소식을 한번 잠깐 다뤄볼까요? 그 지난 대구일보 여론조사 결과 1위로 나타났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구시장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 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에서의 어떤 경북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장이나 뭐 단체장이나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대구 경북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포기해버려. 그래서 뭐 김부겸 장관이 안 나온다. 나오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는 설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장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면 어쨌거나 당이란 게 그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게 당의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이게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공적 의지가 크면 나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이제 행자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총리하기로 가장 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지역 정서를 허물렀다 하는 의미는 총선에서 획득했어요, 이분은. 다만 남아있는 거는, 그럼 그런 양반들이 한번 딱 나와가, 대구시장이 나와가, 여기에도 좀 다양성을,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기라. 지역에서도 참여 정치의 바람이 불 수 있죠. 그러면서 정치 신인들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아쉽게도 두 분 견해하고 조금 또 다른 결이 좀 있는데요. 민주당이 뭐 김부겸 개인 정당도 아니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김부겸 장관이 안 나오면 김부겸 장관 총리 얘기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한 건가 점을 아니, 그런 건 치셨어요. 아닌데. 돗자리 한 깔아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나아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후보를 포기를 안 한다면 예, 추미애 씨 있잖아요. 추미애 씨 보고 나와. 대구의 며느리. 아이, 추미애 씨는 뭐 서울시장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양반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려 그러면은 그 양반이 여기 나와야 되죠. 근데 그 김부겸 장관은 지난번에 대구시장 출마했을 때는 근데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냥 이제 야인으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가 출마한 거고, 지금은 신분이 행정자치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중간에 그 직을 버리고 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정말 그렇죠. 네. 어렵죠.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저는 정말 좋은 간단한 선택도 아니라고. 좋은 저는 선택도 보고. 아니고. 네. 당의 입장에서 후보가 없다면 그럼 대구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그게 왜 김부겸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대구를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네, 본문에. 김부겸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나와도 지금 현재 권신시장이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길 수 본문이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경쟁력의 이게 시각이고. 현재 지금 맨날 현재 뭐 시각인데. 여론조사상으로도 네. 이긴다고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을 새누리당이 오히려 하는 게 저는 정치 발전에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방선거 되면 모든 선거 되면 균형 감각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 유권자들이. 지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 그럼 그동안에 거론되어 온 그 민주당의 주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임대윤 대구시장 위원장이 있었는데 어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지금 선관지수 받고 시당위원장도 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 수행비서관 했던 이성천 교수, 예, 또 얼마 여러 또 늘 오는 이재용 뭐 보건복지부 환경부 장관이었죠. 예, 환경부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광천장에 한번 도전해봐요. 어디에요? 대구시장. 대구시장에. 대구시가 두 개입니까? 다른 어느 대구시? 아니, 지금 저 우리가 살고 대구시장. 있는 대구시에. 네.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이야기 잘 들어봐요. 이게 대구시에 홍 대표가 와가지고 맨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야 된다 하면서 하는 일이 이 뭡니까, 이 친박들 뭡니까, 이제 박근혜하고 지금 손 꺼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 그러지 말고, 여기에 탁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좀, 그 다음에 뭡니까, 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예. 저 아니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말고 예. 정말 뭔가 좀 새로운 그 이야기한테 땀을 억수로 많이. 아니, 갑자기 저를 지목하니까 이게 제가 진행자로서 굉장히 좀 시청자들한테 송구한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역시. 저 말고 예. 저와 조금이라도 좀 유사한 그런 뭐 캐릭터나 또는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 인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시간 네. 이후에는 저를 뭐 대구시장 출마하라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군의 경쟁력이 좀 약하다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고 또 집권당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또 어떤 전략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없죠. 득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거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김부겸 장관이 나온다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없었을 돌아가면 또 그렇게 그렇죠. 또 아, 얘기가 뭐 그렇게 되죠. 본부장님 의견에도 제가 공감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뭐 내기 걸으라 해도 제가 내기 걸 수 있는데 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근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말이죠. 이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여러 번 뭐 여러 가운데 우리 정치사에도 입증이 많이 됐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이 그 민주당 경선에서 그렇죠. 가장 풀어가지고 뭐. 꼴찌 예. 하다가 가장 경쟁력 없는 후보로 취급받고 있다가 일약 후보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명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나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상황이나 네, 시대 당시에 상황에 명분을 당시 시대 정신이나 뭐 이런 얻는 게 사람이 이제 올라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지도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구시장을 한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당과 분명히 바른정당에서도 후보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러면 맞습니다. 그 두 후보들이 보수의 표를 어느 정도 나눠 갈면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김부겸 후보만한 그 장관만한 그건 맞아요. 후보가 그건- 없다. 그건 누구나 그러면 공감하죠. 대구시장을 네. 민주당에서 한번 먹어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지금 이런 절호의 찬스를 거듭찬다.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그 실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이제 그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민주당 그 거론됐던 주자들 약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아주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 신선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면 뭐 누구든지 돌풍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9개월 정도 남았고 경선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기까지 대구시장도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렇죠. 오랜 시간 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걸 6개월 만에 대구시장 지금 권현희 시장 같은 경우도 못하는 건 뭐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 못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초선이고 원래 초선의 한계가 있죠. 그죠? 그 조선의 한계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정치적 정서상 조선은 재선까지는 간다는 어떤 그런 묵시적인 룰 같은 것도 네. 예, 죄송합니다 청장님 묵시적인 룰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재선이 있- 그저 예. 되겠습니까? 예.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노력 안 한 건 아니란 거죠. 시장 대구시장 네. 원시장 입장에서도 뭔가를 제 열심히 얘기입니다, 제 했는데 예, 뭔가 열심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상대의 경쟁 상대고 이게 할 수 있는 이제 빛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알아서 그럼 대구시장 뭐 건시장 시켜줘라 그럼 뭐 아무나 나가라 이거는 이 공당으로서의 어떤 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붙어갖고 철저하게 붙어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건 그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없고 예. 대구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공약을 내는 게 맞죠. 저로의 기회는 맞습니다. 저로의 기회는 맞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에 저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 이게- 저는 그래 나와주기를 또 바라고. 근데 이제 안 그럴 거라. 자, 예, 그 가능성이 뭐, 많다는. 지난번 지역의 유력 일간지에서 대구시장 예비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발표 이후에 각 진영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불출마 발표가 있었고
또 한국당의 유력 주자들은 경선 대비 당원 확보 경쟁에 돌입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시장을 선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책임자를 선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앞으로 이런 잡음이 최소화되고 또 우리가 함께 토론했던 것처럼 새롭고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후보자 본인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공정한 게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든 지든 승복할 줄 아는 그런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좀 기대할 수 있는 정치 또 박수 보낼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자리를 네. 버리지 말기를 네, 촉구합니다. 민주당 당원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네. 네. 평소에도 별로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그렇지 않은데.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단디합시다. 좀 제대로 하고. 지금 저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뭐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가 함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준비해 가볼게요. 잘 새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